자, 이번 시간 우리 4학년 친구들과 함께 해볼 단어는 8단원 이런 제안 어때요? 입니다. 제안에 대해서 알아보는 단원인 거죠. 자, 학습 목표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안하는 글을 써봅니다. 라고 간단하게 학습 목표가 나와 있는데요. 왜 문제를 해결할 때 제안하는 글을 써야 할까요? 왜 문제를 해결할 때 제안하는 글을 써야 할까? 의문에 대한 답을 찾으면서 중요한 내용들 알아보도록 할게요. 근데 벌써 별이 날아왔습니다. 오늘 핵심 어휘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실력을 올려주는 핵심 어휘 바로 제안입니다. 한자어예요. 끌제의 책상 안인데요. 안이나 의견으로 내놓음 또는 그 안이나 의견을 제안이라고 해요. 아래 상황을 보면 지금 학급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친구가 어린이는 영양을 충분히 섭취해야 무럭무럭 자랄 수 있으니 점심을 하루에 2번 먹자고 제안합니다. 맞아요 하는 친구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글쎄요, 이런 제안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이렇게 어쨌든 이 친구는 점심을 하루에 2번 먹자는 의견을 내놓았네요. 제안한 거죠. 자, 이와 같은 제안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안하는 글에 대해 알기. 자, 제안하는 글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느냐면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제안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왜 이런 제안을 하는지 제안하는 까닭이 드러나 있어야 하는데요. 그에 앞서서 뭐가 나오냐면 문제 상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이제 제안하는 글의 경우에는 뭐냐면 이런 문제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건가? 그 방법을 제안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죠. 왜 이 방법인가? 즉 제안하는 내용에 대한 까닭을 함께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3가지가 꼭 들어가야 돼요. 문제 상황과 제안하는 내용, 제안하는 까닭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어떤 표현을 사용해서 제안하는 글을 쓰냐면 무엇 하면 좋겠습니다. 또는 무엇 하면 어떨까요? 와 함께 무엇 합시다. 무엇 합시다 와 같은 표현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무엇 합시다나 무엇 하면 좋겠습니다. 무엇 하면 어떨까요? 와 같은 표현을 통해서 제안하는 내용을 담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야 하는지 또 어떤 표현을 쓰는지 잘 기억해 두시고요. 이번에는 문장의 짜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문장은 말이죠. 누가 어찌하다. 누가 어떠하다. 또는 이 누가의 자리에 무엇이가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 어찌하다. 또는 무엇이 어떠하다. 와 같은 짜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어찌하다 어떠하다는 무엇을 어찌하다 또는 무엇이 어떠하다로 표현된대요. 그러니까 누가 어찌하다. 예를 들어 내가 잠을 잡니다 라고 했을 때 내가 해당하는 것이 바로 내가가 누가가 되고 잠을 잡니다가 어찌하다가 되는 거죠. 어찌하다는 무엇을 어찌하다, 잠을 잡니다.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것. 자, 누가 또는 무엇이가 오게 되고요. 어찌하다 또는 어떠하다가 오게 되네요. 근데 어찌하다나 어떠하다는 무엇을 어찌하다 또는 무엇이 어떠하다 이렇게 표현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교과서 속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우리 친구들 교과서 안에 운동을 합시다 라는 글이 나오는데 여기에 쓰인 문장의 짜임을 살펴보면 날씨가 따뜻해졌습니다 라는 문장은 날씨가까지가 누가 또는 무엇이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따뜻해졌습니다가 어찌하다 또는 어떠하다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우리 모두 운동을 합시다의 경우에는 우리 모두가 누가 또는 무엇이 해당하는 내용이 되고 운동을 합시다, 어찌하다 또는 어떠하다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무엇을 어찌하다와 같이 나타난다라는 것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제 제안하는 글을 써보도록 할게요. 우선 제안하는 글을 어떻게 쓸 건가 그 과정이 중요한데 제안하는 글에 일단 문제 상황과 제안하는 내용, 제안하는 까닭이 드러나 있다고 했죠. 그리고 제안하는 글을 쓰려면 일단 뭔가 문제 상황부터 발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상황을 확인한 다음에 이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을 제안하는 내용으로 담는 거죠. 그래서
제안하는 내용을 정하고 제안하는 내용 다음에는 까닭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안하는 까닭을 파악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제안하는 글에 들어갈 내용들을 모두 정리를 한 거죠. 그러면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제안하는 글쓰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과정이 4가지라서 좀 복잡해 보이나요? 근데 사실 내용을 잘 살펴보면 제안하는 글에 꼭 들어가야 할 것들을 미리 먼저 확인 또는 파악한 다음에 다 됐으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재료 준비가 끝났으니까 글을 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제안하는 글을 쓸 때 어떤 점을 생각해야 하는가 알아볼게요. 우선 항상 우리가 어떤 글을 쓸 때는 이 글을 누가 읽을 건가 생각해야 하는 거죠. 제안하는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안하는 글을 읽을 사람이 누구인가? 읽을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해보고 자신이 하는 제안을 사람들이 실천할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제안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실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제안을 왜 했죠? 그렇죠? 따라서 실천할 수 있는 제안을 떠올려서 써야 된다는 겁니다. 좋은 제안을 쓰는 것은 좋은데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어서 이번에는 주의할 점 알아볼게요. 먼저 이제 문제 상황부터 써야 하는데 문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제안하는 내용을 쓰다 보니까 문제 상황에 대한 파악이 잘못되면 제안하는 내용도 잘못된 내용을 제안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문제 상황인지 파악하고 자세히 써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떠올려서 자신의 의견을 제안하면 되겠습니다. 제안 다음에는 뭐 나와야 한다고요? 왜 그런 제안을 했는지 까닭 나와야 한다고 했죠? 제안에 알맞은 까닭을 쓰고 그리고 제안하는 내용이 잘 드러나게 알맞은 제목을 붙입니다. 제안하는 글의 제목은 제안하는 내용이 그래서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으로 제목을 고를 때도 있어요. 아무튼 제목은 제안하는 내용이 잘 드러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제목 부분에 보죠. 제목을 미리 정해놓고 쓸 내용을 정리할 수도 있고 쓸 내용을 정리하고 난 뒤에 제목을 붙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쓸 거냐라는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제목, 알맞은 제목을 붙여서 제안하는 내용이 잘 드러나 있어야 한다는 것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 쓰고 난 다음에 다 쓰고 났으니까 이제 어떤 제목을 정하면 내용을 가장 잘 정할 수 있을까, 잘 드러낼 수 있을까 쉽게 알 수 있으니까 보통 이제 마지막에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교과서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교과서 안에 1리터의 생명이라는 동영상이 있어요. 보고 제안하는 글에 들어갈 내용을 정리해 보죠. 4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겁니다. 먼저 문제 상황인데 깨끗한 물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 와, 정말 문제 상황이죠. 해결해야겠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서 제안하는 내용. 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기부운동에 참여합시다. 라는 내용을 제안할 수 있어요. 그럼 이에 대한 까닭, 기부운동에 참여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를 떠올려서 우리가 까닭 쓸 수도 있죠. 아이들이 깨끗한 물을 마시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어울리죠. 문제 상황이나 제안하는 내용하고도 잘 어울리게 까닭을 넣어봤어요. 그리고 제목, 당신의 1리터를 나누어 주세요. 야, 당신의 1리터를 나누어 달라. 즉 기부운동에 참여해달라고 하는 그 느낌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제목을 정해본 겁니다. 이 중에서 이제 1가지 정도 또는 2가지 정도를 우리가 직접 쓰게 하는 서술형 문제도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제안하는 글을 한두 문 꼭 써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이 시간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런 제안 어때요? 8단원 내용과 함께 했습니다. 이제 퀴즈를 통해서 마무리할까요? 제안하는 글을 쓸 때에는 문제 상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신의 의견과 그 까닭을 쓰고 알맞은 이것을 붙입니다. 제안하는 내용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죠. 제목을 붙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국어 교과서에서 배워서 그렇지 실제로 제안하는 글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굉장히 많이 쓰여요. 여러분 뭐 학교 생활이라든가 아니면 가정에서도 가족들끼리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해볼 수가 있죠. 또는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지역사회라든가 국가, 나아가서는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 지구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안하는 글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사회를 좀 더 발전적인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데 제안하는 글이 많은 도움이 될 테니까요. 그 방법을 잘 알아두면 좋겠네요.